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학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어저께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어요.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지인인데 하도 반가워서 가만 있어봐. 지금 따님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되지 않았나요? 라고 물어봤더니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. 재수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급히 전화를 건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학을 좀 보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. 지금 현재 재수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. 여학생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? 유학을 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그 어머니 만났을 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. 늦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길게 말고 1년만이라도 꼭 캐나다 OSS를 꼭 좀 보내셔라. 근데 그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.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. 여자아이들을 둔 부모가 됐던 뭐 심지어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도 그 어린아이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유학을 보내느냐. 좀 커서 뭐 대학이라도 가고 난 다음에 아니 적어도 고등학교 때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계속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놔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제일 적기는 4학년 때입니다. 3학년 마치고서부터 빠른 시간 내에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. 그때 딱 1년 정도. 내지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1년 6개월이 제일 좋죠. 1년 6개월 정도 딱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일단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쳤다면 그때로부터 제일 빠른 시기, 즉 4학년, 5학년, 6학년, 중학교 1학년, 맥시멈 중학교 2학년. 안타깝지만 맥시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중학교 2학년. 그러니까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1학기서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 사이 있는 기간에 있는 아이들은 1년, 딱 1년,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1년 반 딱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. 계속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국을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생의 예방주사를 한 대 맞는 거예요.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. 딱 이 시기.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생의 영어라는 예방주사를 한 대 딱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여기서 특목고를 준비하다가 뭐 여차여차하면은 뭐 아니다 싶으면은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캐나다로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어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요,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지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? 이때는 미국으로 대학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. 좋은 거죠.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당연히 좋죠. 당연히 좋습니다.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아이일 경우에는 그냥 대학을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대학을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어학 연수서부터 영어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. 안 돼. 잘 안 돼요. 생각만큼 영어가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키가 다 크고 난 다음에 그때 무슨 키가 어떻게 크겠어요.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나중에. 그러면은
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.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좋죠. 당연히 좋습니다. 그거는.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영어가 돼야지. 영어가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미국에서 제대로 해? 제 말이 틀립니까? 영어가 돼야지, 언어가. 예.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그때 가서 대학 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뭐를 한다?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. 왜? 유혹이 너무 많아. 대학교 가면은요, 영어도 안 되지, 부모는 내 옆에 없지, 눈에 안 보이지, 그 다음에 그 또래 애들 많이 와 있지, 그래 나름 성인 아니에요. 이제 대학교를 가면 자유롭습니다. 인생 즐겁습니다. 내 눈에는 보이는데요. 그러면 어학연수를 가네, 무슨 뭐 유학을 가네, 그래도 공부 제대로 안 돼요.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요.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. 돈은 돈대로 들고. 돈은 돈대로 들고.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되면은요,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 배워갖고 온다고요. 바람직하지 않은 거.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렇게 겉멋들어가지고, 미국 대학은 어떻게 또 졸업하는, 뭐, 그거는 학교도 학교 나름이기 때문에, 미국은요,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, 뭐 학교 졸업이 뭐 가능합니다. 좋은 대학 졸업하기가 어려운 거지, 그냥 그런 대학들은, 졸업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,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요, 한국에 와서도 취업도 안 되고, 취업 된다고 그래도 겉멋이 들어가지고, 그런 거 있어요. 별로 직장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요.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이건 뭐 it's too late, 너무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,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, 다행히 중학교까지 과정에 있다면은 꼭 보내세요. 1년에 딱 1년만이라도, 꼭 1년만이라도. 그때 그 영어 예방주사를 한 대 딱 맞아놓으면요, 초등학교 아이들, 늦어도 중학교 2학년,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, 요 시기의 아이들은요, 1년만 딱 OSS에 보내서 갔다 오고 나면 몇 가지 확실하게 좋아진다니까요. 첫째는 평생 영어로부터 해방이 된다니까요. 영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요. 책 읽는 것서부터 공부의 틀을 잡아준다니까. 그 다음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을 딱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온다고요.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거 많죠.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갖게 되고, 뭐 자존감도 높아지고,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영어는요, 그냥 영어 속에 퐁당 담고만 놓으면 영어가 저절로 된다니까요.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습득하는 거야. 밥만 먹으면 어린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처럼, 어른들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밥만 먹어봐야 키가 크나? 배만 나오지.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딱 이 시기는 인생의 딱 한정판이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4학년, 5학년, 6학년, 초등학교 제일 좋고, 아니면 중학교 1학년, 늦어도 중학교 2학년, 요때까지는 꼭이에요. 꼭 1년,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1년 반 돌아오는 겁니다. 그렇게만 하면은요, 일단 평생 영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갔다 온 아이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처럼 유학을 가게 된다. 가도 됩니다. 그때는 언어로부터 자유로우니까.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갔다. 그럼 선생님, 우리 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떡하죠? 네, 이럴 경우에는요, 이제 중3 넘어가서 고1 넘어가고 그럴 때는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계속 공부할 거라는 각오로 나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. 그거는 괜찮습니다.
심지어 고3이라도 단 1년이라도 이렇게 OSS에 와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과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능력을 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면 그래도 대학 생활이 가능합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. 아쉽기는 하죠. 물론 제일 좋은 건 초등학교 때 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고,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라면 고등학생이라도 OSS에 와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이나 캐나다 대학으로 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. 그래야 대학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빡세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대학을 유학을 간다?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돈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남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근데 저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.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은요, 듣는 사람 짜증나죠. 제가 이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되게 후회해요. 꼭 보내세요, 지금.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. 근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. 그 어린애인데, 특히 여자애인데, 이런 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? 이렇게 생각한다고요.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진짜 그 시기를 놓치고 나잖아요.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니까. 뭐라 설명하고, 내가 이제 지금은 그래요. 발장가 보다.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유. 근데 우리 이게 앞으로 뭐 한두 해 사는 거 아니고 100년을 사는데 영어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우리 2세들이,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서 영어의 속박으로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.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. 직장도 전 세계 아무 데나 가서 잡을 수 있어야 되고, 이동도 그렇고, 이제 사고방식 자체를 그렇게 폐쇄적인 사고방식 갖고 살면 큰일 납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4, 5, 6, 중1, 2 있을 때는 꼭 보내세요. 1년이라도 꼭 보내시고, 그 다음에 중3 이후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꼭 보내세요. 그렇게 해야만 대학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. 참고하시고, 어제 너무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집인데 제가 부랴부랴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.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급히 핸드폰 켜고 오늘 제가 한마디 거들어 봤습니다.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요. 꼭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